자, 이번에 여러 가지 순열 중에서 오늘은 원순열을 해보겠습니다. 원순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 모양으로 나열된 순열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순열이란 건 한 줄로 세우는 거를 얘기했죠. 이것은 이제 한 줄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선으로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원 모양으로 줄을 세우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형태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A, B, C, D 네 개의 원소, 뭐 4명을 말하자면 줄을 세운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4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일렬로 세울 때 이렇고 이거를 원 모양으로, 즉 뭐 원탁에다가 이렇게 앉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4팩토리얼이 나오지 않고 3팩토리얼이 나옵니다. 훨씬 줄어서 나오는 거죠.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말이죠. 일단 A, B, C, D가 일렬로 딱 섰을 때 이거를 갖다가 둥글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처음과 끝이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면, 자 보세요. A, B, C, D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거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A, B, C, D 하는 거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A, B, C, D 하는 거랑 어때요? A의 오른쪽에 B, B 오른쪽에 C, C의 오른쪽에 D, D 오른쪽에 다시 A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 네 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렬로 다 이렇게 세운 거지만, 그러니까 요거 이제 시작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시작이 A, B, C, D로 된 거나 D, A, B, C로 된 거나 C, D, A, B로 된 거나 B, C, D, A로 된 거나 그 직선으로 세운 순열에서는 다 다른 거죠. 시작과 끝이 다 다른 건데 원순열은 이걸 갖다 이렇게 둥글게 이어 붙이다 보니까 얘네 넷이 다 똑같은 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을 줄 딱 세워놓고서는 누구를 시작으로 하고 누구를 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시작점을 뭘로 하느냐 하는 게 원순열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4팩토리얼이라고 이제 구했던 것에다가 그 똑같은 게 다 4개씩 있는 거니까 이걸 4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3팩토리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일반화하면 이런 정리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에서는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서 일단 줄을 세우면 일렬로 세우면 n팩토리얼인데 그 중에는 똑같은 게 다 n종류씩 있다. n개가 다 하나마다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n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n-1팩토리얼이 된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좀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원탁에 4개의 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제 A가 들어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 했을 때, 여러분 4가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입니다. A가 들어가는 한 가지예요. 왜 한 가지냐면 A가 어디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거든. 여기가 뭐 위, 아래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가 들어가든지 똑같은 거예요. A가 여기 들어갔다고 쳐. 자, 그럼 B는 몇 가지 방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A가 여기 딱 고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자리는 다 똑같은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A의 왼쪽, A 입장에서 보면 A의 오른쪽, A의 건너편이라는 고유한 위치가 생기기 때문에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B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고, 뭐 C나 D도 마찬가지로 일렬로 들어가는 거랑 그때부터는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원래 4321이었는데 1321이 되는 거죠. 그래서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순열은 일반 순열에 비해서 하나를 빼가지고 줄을 세운다. 이런 방식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도 이 셈 보충에 2가지 설명이 다 나와 있죠. 이 2가지의 그 내용을 다 여러분이 아는 것이 좋습니다. 왜 원순열의 경우에 n팩토리얼이 아니고 n-1팩토리얼이 되는가? 같은 경우가 n가지씩 있다. 처음과 끝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것이 n가지씩이기 때문에 이걸 n으로 나누어서 n-1팩이 되고요. 한 개에 처음 들어가는 거는 고정시키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렬로 세우는 거랑 같다. 해가지고 n-1팩토리얼이다. 이 2가지 그 개념을 여러분이 좀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이해하지 말고 둘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요 단원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요게 답니다. 그 개념 확인 코너 2문제 있는 거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세미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원순열을 좀 응용한 거죠.
자, 원탁이 아니라 직사각형 모양 혹은 뭐 삼각형 모양 이런 데다가 이제 사람들을 둘러 앉힐 때 몇 가지 방법으로 이게 앉히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주제입니다. A, B, C, D, F 6사람을 직사각형, 정삼각형 모양의 테이블에 앉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자,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에 앉히면요, 일단 이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원 모양이라고 했을 때 원탁에다가 6명을 앉히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5팩토리얼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원이 아니죠. 원이 아니다 보니까 원일 때에 비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자, 원순열에서는 지금 이 경우랑 다를 게 없습니다. 네? 다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사람이 여기에 앉으나 여기에 앉으나 여기 앉으나 어차피 얘네들이 둘러앉는 순서만 똑같다 그러면 뭐 얘 옆에 누가 있고 얘 옆에 누가 있고 그러면 다 똑같은 거죠. 그게 이제 원순열인데, 지금 이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 얘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걸 회전시켜버리면 얘가 되니까. 하지만 얘하고 얘는 같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는 회전시킨다고 해서 같아지는 게 아니죠. 한 명이 앉는 자리와 두 명이 앉는 자리 어디에 앉아 있느냐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두 명이 앉는 자리에서 얘가 왼쪽에 앉느냐 오른쪽에 앉느냐는 이거는 다른 거죠. 그래서 원순열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이 취급이 되겠지만 이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에서는 이게 다 다르게 된다. 그럼 몇 가지로 다르게 되냐 하는 거를 생각했을 때 원순열로 일단 세워놓고 거기서 달라지는 게 여기 앉는 거나 여기 앉는 건 똑같다 그랬죠, 얘가. 근데 여기 앉는 건 또 어떻겠습니까? 여기 앉는 거랑 똑같아요, 회전하면. 그지? 또 여기 앉는 건 여기 앉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경우가 있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5팩 곱하기 3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120이니까 정답은 360까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일반화시켜 정리한 것이 요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원순열의 수를 구해서 서로 다르게 되는, 이게 이 탁자가 원탁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경우의 수를 곱하든가, 아니면 원순열 구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구해도 된다. 방법 1은 이제 그건데요. 일렬로 세우는 수, 그러니까 이건 6팩이죠. 6명이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같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그 아까 원순열에서 같은 경우만큼을 말하자면 나눠줬잖아요. 여기서 이제 같은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얘랑 짝이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게 다 두 개씩 있다. 그래서 2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구해도 되죠. 이것도 아마 36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권하는 방법은 우리가 원순열을 배웠으니까 굳이 이걸 하지 말고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문제는 지금 위에서 한 거랑 거의 같은 건데, 탁자의 모양만 좀 달라져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삼각형에 6명이 앉아있어. 그럼 일단 원순열로 구해. 5팩토리얼. 저 탁자 모양이 원이라고 일단 가정하고 구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게 원이 아니어서 생기는 것만큼을 또 곱해주는 거죠. 자, 만약에 이 A라고 해내요. 꼭 A가 아니라 해도 특정한 어떤 애가 여기 앉는 거하고 똑같은 게 뭐 있습니까?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는 건 똑같아요. 그죠? 달라는 게 아닙니다. 회전하면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나 여기나 여기가 또 똑같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달라지는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게 다른 게 있는 거죠. 여기랑 여기 앉는 건 다르죠, 분명히죠. 이거 왼쪽에 앉냐 오른쪽에 앉냐가 다르죠. 하지만 얘네들끼리는 똑같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총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이 종류. 여기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총 240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방법 1, 방법 2를 같이 쓰려고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방법 2, 즉 원순열을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그거보다 얼만큼 더 많아지느냐. 즉 얘가 앉는다고 할 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가는 애가 아까 원순열에서는 딱 한 종류밖에 없었죠. 자리가 어디나 다 똑같기 때문에 한 종류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되면 맨 처음에 들어가는 애가 자리가 두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그 개수만큼을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남학생 3명, 여학생 5명이 원탁에서 회의를 하려고 한다. 다음을 구해라. 자, 8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이 뭐 남학생 여학생 따질 거 없이 그냥 8명 다 각각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가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건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자, 여기 8개 자리에 이제 둘러앉는다 라고 했을 때 원탁에 둘러앉으니까 하나 빼서 8-1 팩토리얼, 즉 7 팩토리얼이 되고요. 이건 계산하면 5040이 될 겁니다. 뭐 노가다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5 팩토리얼이 그 120이다. 거기까지는 잘 외우니까 거기다 6 곱하고 다시 7 곱하고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자, 처음에 이거 이제 이해하는 거는 뭐 이리저리 그려보겠지만 다음부터 이제 기계적으로 원탁이니까 하나 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남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지금 남학생이 3명인데 3명을 이웃하게 만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원탁에다가 세 자리를 이렇게 남학생용으로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어디다가 세 자리를 만들어 놓든지 처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래서 일단 3개 연속 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 일단 남학생을 먼저 앉혀. 근데 여기 남학생이 앉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거 어쨌든 일렬로 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학생 3명이 일렬로 앉는 3팩토리얼 여기 들어가는 방법은 그렇게 있겠죠. 그럼 그 남학생 덩어리하고 여학생 5명하고 총 이제 6명이 여기에 이제 둘러앉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때는 원순열로 배열해야 되니까 6 팩토리얼이 아니라 5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3팩 곱하기 5팩. 5팩은 남학생 덩어리 하나와 나머지 여학생 5명에서 6명이 원순열로 둘러앉는 경우고 3팩은 뭐야? 그 안에서 이 남자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이건 원순열이 아니니까 그냥 3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은 720까지가 나올 겁니다. 되시죠? 세 번째,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는 방법에서 이거를 전체 경우에서 이웃한 경우 빼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지금 3명이기 때문에 2명 이웃하고 1명 떨어져 있는 거 그거는 뭐야?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니죠. 일부만 이웃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3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남학생끼리 2명도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의미상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 조건이 붙어있는 순열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하지 않게 앉아야 된다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앉힌다 그랬어요. 이웃해도 되는 애들이 지금 여학생 5명인데 여학생 5명을 먼저 앉힙니다. 그렇게 미리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게 의미가 없네요. 그죠? 여학생 5명을 먼저 앉혀. 여학생 5명을 먼저 앉혀 놓고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칸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칸에 이제 들어가면 걔네들끼리는 절대 이웃할 수가 없죠. 물론 여학생들끼리는 칸에 이제 들어오지 않으면 걔네들끼리 이웃할 수 있지만 여학생들끼리는 이웃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상관없지. 남학생들끼리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그 일렬로 있는 순열에서는 일반 순열에서는 요게 이제 만약에 뭐 여학생이 뭐 3명이다 먼저 앉는 게 그러면 이제 그 사이사이에 4칸이 생겼지만 여기서는 뭐야? 여학생 5명이면 사이사이 칸도 5개가 생깁니다. 이 원으로 지금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같아지는 거죠. 하나로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서 그거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그럼 5개의 그 자리에 이제 남자들이 3명이 골라서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고 그러겠죠. 그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학생 5명이 일단 여기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4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남학생이 여기 5개의 빈자리 중에서 3개를 찾아서 들어가는 방법은 5개의 자리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배열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순열이 아니죠. 그때는 더 이상 원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원순열이 아닙니다. 이미 다 고유한 자리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원순열이라는 건 회전해서 같은 게 되기 때문에 이제 개수가 줄어드는 것이지 지금 남자가 들어갈 때 이미 다 자리들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건 뭐 얘네들끼리 이렇게 회전해서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5개의 빈 자리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들어간다. 그렇게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4팩 곱하기 얘는 뭐야? 5, 4, 3 이렇게 되죠. 이거 계산하면은 이게 아마 1440이 나올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밑에 있는 유제 하나 풀어 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2번.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8개 의자가 놓여 있을 때 다음을 구해라. 이 8명이 이 탁자에 앉는 방법의 수. 자, 어떻게 하라겠죠? 일단 원순열로 먼저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원순열로 이걸 계산하면 8명이 원탁에 앉으니까 7팩. 자, 근데 이게 이제 원탁이 아니라 네모난 탁자로 인해서 새로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즉, 맨 첫 사람이 들어갈 때 여기에 들어가는 거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 다르죠. 자,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뭐랑 똑같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건 여기 들어가는 거랑 똑같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랑 얘네랑 다 똑같은 거죠. 회전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것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순열에 비해서 여기 들어가냐 여기 들어가냐 처음에 그것만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아마 1080까지가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거 계산하기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 네 쌍의 부부가 이 탁자에 앉을 때 부부끼리 한쪽 면에 나란히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네 쌍의 부부라고 하면은 일단 이렇게 부부가 떨어져 앉지 말고 이렇게 한 사이드에 같이 다 앉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네 쌍을 한 쌍 해서 네 명이 앉는 걸로 그냥 생각을 해요. 그럼 뭐야, 일단 네 명이 원탁에 앉으니까 3팩토리얼이 됩니다. 근데 원탁에 지금 A, B, C, D가 앉는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3팩인데 이 경우에는 이게 정사각형 탁자로 변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죠, 어차피. 그러니까 이 탁자가 네모나다고 해서 여기다 더 곱해줄 건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한 쌍이잖아요. 이게 남편 아내 이렇게 한 쌍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끼리 자리 바꾸는 건 가능하죠. A, B, C, D가 다 그렇습니다. 그죠? 다 두 명씩 여기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끼리 자리 바꾸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다 두 가지씩의 선택을 독립적으로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를 4번 곱해야 됩니다. 그러시겠죠? 자, 이거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거 다 계산하면 96이 나올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앞의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금방 이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제 2번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3번. 그림과 같이 두 원 사이를 5등분한 모양의 회전하는 원판을 서로 다른 6개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6개의 영역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두 원의 중심 같다. 이 동심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일단 지금 이게 지금 총 6개의 공간이 있고 색깔이 6개를 모두 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에서부터 6까지의 숫자를 여기다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가운데 들어갈 거를 6개 중에서 하나 정하는 방법이 6가지고요. 그럼 이제 5가지가 남았죠? 그 5개 남은 색깔을 여기다 이렇게 그 원 모양으로 둘러서 칠하는 방법은 원순열에 해당하죠. 그래서 5팩토리얼이 아니라 4팩토리얼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44가지가 되겠죠. 되죠? 그래서 6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 6가지 방법이지만 나머지 5개, 그 나머지 5개가 이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머지 5개를 이렇게 원 모양으로 배열하는 방법은 원순열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 모양으로 나왔을 때 어떤 것이 원순열로 계산해야 되고 어떤 것은 그냥 순열인가, 뭐 이런 것만 잘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그 유제 두 문제 꼭 풀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유제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생각하기가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